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중에 그때가 한 11시쯤 했나? 그 유튜브 보다가 본인 거 사주하고 이름 얘기를 안 하길래 이름을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다 했더니 또 한참 있다가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름이 김민영 씨예요. 김민영 씨. 그 본인 기본적인 걸 적어 보냈는데 조금 복잡해. 그 제목이 여기 보시면 미인 박명 그래도 예뻤으면 하는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본인이 그 미인이야. 이런 사주는. 근데 미인이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질투하고 시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누명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또 일을 만들고 또 남자들 태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피곤해 미인이면. 그런데도 미인 박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뻤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자들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본인이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적어갖고 보냈더라고. 이혼했다가 이제 결혼하고 다시 또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인가 이제 이혼하고. 본인 이제 원래 직업은 미용사, 미용실 했는데, 그게 본인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신상관이 사주에 떠있질 않아요. 자식하고도 인연이 약하고, 또 본인 몸이 건강에 안 좋고, 식상이 없습니다. 식상이 이제 수성별이라고 해서 목숨별이에요. 식상이 있어야지 나를 치는 관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식상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하고 좀 쉬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자. 제가 자세히 풀을 테니까 유튜브 4시에서 한 5시 사이에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한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난 가능하면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오픈시켜서 뭐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목적이니까 한번 있는 그대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민영 씨. 그래가지고 한번 사주하고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특징은 신금으로 태어난, 이 신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미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친정무, 무. 일간이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일간이 신금이나 정화나 무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미녀 아니면 미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금이 일간이 이렇게 태어났잖아.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리고 이 금 자체가 색으로 치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국미인이라고, 여기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신금이 보석인데, 보석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닦아줄 물이 없어, 지금. 물이 없잖아. 여기 임수인데, 임수가 와야 되는데, 임수가 언제 오냐면, 56대운에 와요. 56대운. 그러니까 지금, 신금 기운이니까 53세. 한 3년 있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얼굴이 정말 이제 배국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에 병화로 햇빛을 쬐어주면 아주 귀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신금은 임수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병화로 이렇게 쪼여줘야지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태로 보면은 이 신금인데 이제 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그러니까 이 비견이 지금 강하잖아요. 비견이. 이렇게 비견이 강하면은 기본적으로 남자하고는 좀 배우자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비견이 강하면 자존심, 고집도 강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비견이 강하다는 건 연적이 생겨요. 연적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남자잖아요. 두 명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들하고
여기에 있는 여자 4명하고 요 둘 있는 남자하고 사이에 서로 삼각관계를 얽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나와 똑같은 기운이 있죠. 신유.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이런 경우도 역시 또 인연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유는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고집이 강한 사주. 신유일주가. 3대 고집이 신유, 임자, 을묘. 자, 요게 3대 고집이에요. 순서를 매긴다면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고집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병하고 정화가 이렇게, 요게 현실이고요. 요게 이상세계를 나타내는데 이 병정화가 같이 있으면요, 이게 갈등 속에 살아. 그래서 머리가 깨움치가 않아.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파, 이런 사람들은. 이 병정이 같이 떠 있으면.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병화하고 신금이 이렇게 병신합으로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 태양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본인도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면서도 항상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 묶여 있는 경우 지금 46대 지나가니까 신금이 왔죠. 이러면 풀려요, 이게. 이렇게 딱 풀려서 태양은 태양대로 밝게 빛나고 신금은 신금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연운에서 보면 21년 신축년이 오죠. 그럼 다시 신금이 왔죠. 풀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신금이 오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합이 돼. 그러면 여기 신금이 하나 있죠. 여기 신금. 어떤 현상이냐, 다시 묶인다는 거야. 요 신금 병화 있었는데 대운에서 신금이 왔죠. 이렇게 해서 풀렸는데 다시 연운에서 또 신금이 왔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묶여버린다는 거야. 3대1로 금이 3개, 병화 하나 이렇게 묶여서.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 상태로는 또 묶여있는 상태야. 올해로 치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런 상태인데, 자, 그 문제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 배우자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거야. 배우자 관계. 일단 안 좋겠죠. 비견급제가 강하니까 안 좋고, 그 다음에 간여지동으로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기운이 있으니까 또 안 좋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연적이 또 이렇게 있잖아. 둘 이렇게 되면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인연은 안 좋다.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지금 이 사주에서 수인데 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장간에도 없어.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 이혼할 때 이제 남편이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또 이렇게 홀로 되는 거죠. 자식하고 인연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예요.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은 됐는데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애를 낳았는데 속 지질이 썩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혼했는데 자식은, 자, 남편이 이제 키운다고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없다. 그렇게 보고, 식신이라는 게 내 표현력이니까, 이게 미용사면은 자기 손기술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좀 제가 볼 때 약하다고 봐요. 본인이 직접 크게 얘기는 안 했는데 좀 약해. 식신 상관이 없다는 건 그 표현력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지금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 또 지장간에 또 병화가 있거든요. 이 관살혼잡이 이렇게 되면요, 직장 전배이 좀 심하다는 거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오픈해서 2번인가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는 못해. 안정감이 안 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식상이 제대로 딱 잘 박혀 있었으면 이 관을 저해해주면 내가 뭔가 일을 오롯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27세인가 결혼했다는데 26대에 보면 자, 이게 뭐 인성이 오죠? 그럼 또 강해지죠, 이게? 편인이 와서. 그 편인이 오면은 인성 자격이 좀 안 좋게 나갔다. 부정적으로. 계획이 차질이 있다든지, 남으로, 다른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편인이 오면은.
그리고 내가 또 식신양간이 또 묶여버리자. 인극식이 되니까. 거기다 지지에는 사가 오면 사유 반합이 되는데 이게 돼요. 금교이 더 강해지죠. 지금도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좋을 때 결혼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령, 결혼 정령기에 이렇게 이 자체 기운이 흉운이 오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 판단 미스가 나온다는 거야.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야. 안 좋다는 걸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일단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저 46대원도 좀 힘들죠? 이 자체를 봐서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현침살이 너무 많아요. 현침살이 많고 이렇게 원진이 걸리는데 둘 다 똑같아요. 상당히 예민해지는 거야. 성격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까칠하고 정확한 거 있는데 너무 예리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다칠 수 있어. 이렇게 현침살이 많아요. 현침살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다 숨어 있죠, 또. 여기 또, 여기 간목이 또 숨어 있잖아. 이게 다 현침살이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미인이다 보니까 또 남자들이 또 많이 따른다는 거야. 이 관 문제. 이 관은 자, 내가 이렇게 딱 묶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관이니까 자기 본 남편인데 여기 또 편제니까 애인이 또 여기 옆에 있죠. 이 사람 마음이 항상 갈등이라니까. 현실과 이상세계에서. 그런데 여기 또 묶여 있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이름에서 보면 이제 김민영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금이 2개 있고 화가 있죠. 이 금이 2개 왔다는 자체가 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많은데 이렇게 근데 또 금이 2개나 있어. 이 화는 이 화가 와가지고 실제로 또 관이죠. 여기 지금 병화 숨어 있고 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너무 도와주질 않는 거야. 이 자체에서 이 관이 오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와도 안 되고. 근데 자원오행이 오지 말아야 될 게 3개가 다 와 있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자체가 삶이. 그럼 이제 이 획수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꽃 표시가 나온 거 있죠. 여기에 지금 공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매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보고 이것은 아버지하고 인연 약하다. 요거는 배우자하고 인연 약하고 자식하고 인연 약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오죠. 이게 공망이 걸리면 안 돼.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는. 사주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또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죠. 여기서 이게 28액이 상당히 좋은 술인데 이 주위에 23액은 어떤 거냐, 가정에. 이 극부수락에서 이제 관사론잡이에요. 요 자체에 나타나는 게 남자가 많다는 거야. 이 가정 꾸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액 좋은 술이도 실제로 이 길작용이 안 나오고 이 길작용이 반감되다 보니까 이 전체가 그렇게 좋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핵은 일단 이 타양사례가 좋다고 나와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고향을 일찍 떠난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는 의미죠. 끝이 안 좋다는 거야.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14핵이래. 사회생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게 사시죠. 얼굴 예쁜 거, 미인인 거 빼놓고 나머지 되게 힘들어. 근데 미인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주위 환경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 그게 얼마나 힘들어.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월운을 보면 지금 6월 달이니까 이제 이제 갑 5가 왔어요. 이게 또 관이 또 왔죠, 이게. 예. 요건 이제 재인데, 요 자체가 지금 재예요, 요건 재. 그러니까 재는 뭐 그런 데는 좋다 하더라도 이게 왔을 때 또 안 좋다는 거야. 지금 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일진에서 보면 좋죠? 이 사주가 지금 수가 필요한데, 식신상관이.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일진으로 봐서는 이제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돼. 이걸 이제 억지로 맞춘다고 치면은 오늘 일진이 좋았기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내 사주자하고 이름 좀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맞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이 사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건데, 사주에 많아서 흉작용하는 게 그대로 또 나타났잖아, 이렇게.
요렇게. 요것은 나와 같은 이제 비견 겁재운이고, 요거는 관, 남자운이야. 지금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숨어 있고,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개념으로는 직업은 잘 선택했어요. 여기에 지금 가장 발달된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금은 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칼을, 그 다음에 뭐 가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가위를 쓴다고 그러면 자기 이제 기본 미용실에서 필요한 거니까. 칼 개념으로 치면은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뭐 정육점, 어떤 뭐 수산물을 다룬다든지, 육류를 다룬다든지, 예. 이제 그런 업을 하면 좋다. 여자니까 미용실을 잘 선택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용실을 하신다는 분이 상관이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 많아요. 상관이 발달되면 이 관이 힘을 못 쓰거든. 근데 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관이 설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약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관이 또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 또 묶여서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남편과 애인 사이에 껴가지고 현실이고 이거는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또 그래서 어지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영 씨는 지금 뭐 이렇게 나이도 젊으니까, 지금 나이 53세. 53세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이제 외롭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식신상관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했던 실력도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연마하셔가지고 좀 지금까지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미용실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야. 어찌 보면 이제 천직인지도 몰라. 이렇게 금기운이 많은데 그 기운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설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가 없어도 그런 대로 금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설계한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을 조금 이제 몸이 추스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이제 중년으로 가니까 한번 멋지게 헤어 디자이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영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날씨가 또 비가 내리는데, 자, 귀 갓길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